사애야 사애야 뭐하니? 건강기능식품 고른다. 어떤 건데? 비타민 D3다. 또 살래 안 살래? 네, 저는 이것은 안 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문했던 산부인과 병원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보통 이제 그 교환이나 환불 때문에 전화하면 좀 이렇게 그거를 판매할 때랑은 다르게 좀 불친절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그 직원분들이 응대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 그 오너, 가장 높은 사람, 그러면 그 병원은 원장님이겠죠. 그분의 체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통은 직원들 분도 오너분이랑 비슷비슷하게 이제 유유상종으로 체질상종, 인품상종이라서요. 유유상종으로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되게 이미지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그 영수증 갖고 오면은 당연히 이제 뜯지 않은 상태고요. 반품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반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안 살래라고 여기 이제 사야 사야 뭐 할래에서 왜 안 살래라고 결정을 했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저한테 이제 안 맞는 게 그게 함량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오래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되게 조그맣잖아요. 요 정도의 이제 요 캡슐 크기니까. 하지만요, 뭐 자주 말씀드리듯이 혈액은 다른 혈액을 수혈받으면 바로 사고가 나지만 식품은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임계점에 달하면은 이제 발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식사나 이런 식품을 가지고 먹는 거는 굉장히 오래 그리고 꾸준히 먹기 때문에 그 재료를 기왕이면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가서 그 검사한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호르몬제를 받아서 먹기 시작했고, 얼마큼 먹었냐면은요, 지금 이제 요만큼을 먹었어요. 지금, 5번을 먹었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자신에게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먹고서 좀 달라지는 게 있으면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한 4번은 저녁 식사 후에 먹었어요. 제가 위가 좀 약한 편이어서 혹시 위에 부담이 될까봐 이제 저녁을 먹고 그 후에 이제 산책을 좀 나갔는데 혈액 그러니까는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저나 들레는 기저질환도 없고 또 질병도 없고 이제 뭐 암에 걸린 적도 없어요. 이제 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체질식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혈압이 이제 정상 혈압인데 이거를 먹으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산책할 때 조금 약간 어지럼증 그리고 이제 혈압이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말고 바로 자기 직전에 이제 요 호르몬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잘 때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잠을 잘 때 제가 저희 들레는 밤새 자거든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깨서 한 번 화장실을 좀 가거든요. 그런데 그 혈압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어지럼증. 그래서 다시 잠을 이루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오랫동안 뒤척이다가 잠이 들고서 다시 이제 아침에 기상했을 때 컨디션이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약에 취한 느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저녁 먹고 나서 먹고 이제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조금 그 혈압 강화에 대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감수하는 게 낫지 자기 직전에 먹으면 또 잠잘 때 그 좀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고 이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면서 28알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은 먹어보고서 약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약을 여러 번 바꾸신다고 해요. 약을 자신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뭐 며칠 먹고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진짜 생과 사를 넘나드는 부작용이 아닐 때에는 한 달 정도는 먹고서 약을 바꾸는 게 좋은 것이 어쨌든 이거는 약이잖아요.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약은 제가 다른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기존에 다른 불편한 게 있어서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득실을 따져서 내가 약을 먹고 불편한 게 더 크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내가 그 전에 그런 어떤 증상이 그래도 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잃는 거를 내가 감수하겠다,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약을 먹는 게 맞고요. 무엇이든 그런 것 같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명식을 적어 볼까요? 오늘은 을사년에다가 경진월에다가 그렇게 쭉쭉쭉 적어 보겠습니다. 을사년, 경진월. 언제까지 경진월이냐면요. 5월 5일이 아마 입하일걸요. 그때까지가 경진월입니다. 이제 오늘이 안 그래도 이제 4월의 말일인데요. 요거의 이제 만세력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만의 이제 달력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경진월은 그 5월 5일까지가 이제 경진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일지는 기사일이고요. 여기가 지금 기랑 갑이 이제 일일 때는 그 시가 자시부터 그러니까 자시일 때 갑자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갑자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지금은 이제 임신시입니다. 네, 신시는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이 신시죠. 그래서 그 MBTI 16개 성격 유형론처럼 여기 이제 이 명리에서는 우리가 일주라 그래서 여기 조금 요거 일주가 60개가 있어요. 근데 기사 일주 찾아보시면은 유명한 분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사 일주인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신과 좀 비교해 보면 도움을 얻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는 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명식을 설명드리는 게 더 와닿는다고 말씀드리면서 요 분의 명식을 가지고 지난번부터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명식을 연월 일시를 알려면 이게 사실 개인정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유명인들은 인터넷에 자기의 생년월일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인 경우도 있고 페이크 가짜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기 지금 이렇게 시까지 공개된 거는요. 여기 요분의 그 사주를 봐주신 그 역학자께서 공개하신 거죠. 그 역술가께서. 근데 원래 이렇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맞지 않죠. 우리가 뭐 상담 받으러 가거나 정신분석 받으러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뭐 그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그런 그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또 그런 의무를 또 준수하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그런 상담 사례나 정신분석 사례를 그런 심포지움에 가서 뭐 발표할 때는 A씨, B씨 이렇게 이제 가명이나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지 실제 어떤 인물인 거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감명을 해주신 명식을 봐주신 팔자를 봐주신 분은 이분의 시를 공개했어요. 그거는 그런 상담가의 윤리에는 어긋난 것인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자기가 이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뭐 얻고 싶거나 자기가 이제 그걸로 좀 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역술 보는 분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했을 때 이게 이제 명리학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 내 사주를 밝혀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연, 월, 일 말고 시가 이렇게 기해시라고 한 분도 있고요. 이 분께서 아주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사주팔자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기해시가 아니고 무자시다 라고 또 이야기해서 이게 맞다고 그 발표한 그런 또 역술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자시로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 바뀌면은 사주팔자가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고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랑 자 요것도 요 기해랑 이제 그러니까 같은 오행의 글자이기 때문에 변동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해시가 밤 9시 반에서 11시 반이고요. 자시가 이제 그 다음 시간 11시 반, 그러니까 이게 밤 11시 29분이라고 하고 11시 반부터 그 다음 새벽 1시 반까지를 자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색깔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윗줄에 있는 건 우리가 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랫줄에 있는 거는 이제 아랫줄은 지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늘은 이제 하늘 그리고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할 때 하늘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땅은 네모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색깔이고요. 제가 쭉 붙여볼게요. 네, 색상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에는 동그라미, 아래는 네모로 붙였고요. 지금 여기 임은 검정, 그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이고 여기는 글씨가 다르지만 오행은 같기 때문에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요거 그 사주의 명리학의 계열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적천수 계열이고 거기에선 신강신약을 보는데 요 명식으로는 극신약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평진전 계열에서는 격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편관격으로 본다고 했고 또 다른 계열에서는요 이거를 전황사주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전황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지금 이 8개가 이제 한 글자의 중심에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여기 기존에 이 검정색이 있는데 여기 명리에서 서로 공식이 있거든요. 뭐 합하고 뭐 충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합을 할 때 이 검정색 쪽으로 몰려서 합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또 이거를 감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검정색에 해당하는 거에 해서 전황 그다음에 여기를 수, 관성, 사주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초보 입장에서 저도 초보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일단 그 색깔이 각각 몇 개인가 지금 화가 붉은색이잖아요. 화가 1개. 토가 노란색인데 2개고요. 그다음에 금이 흰색인데 2개고 수가 검정색인데 3개로 제일 많고 목은 아예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수인 것이죠.
명리학자마다 요거를 감명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관법이 달라서. 근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딱 봤을 때 어떤 색깔이 제일 맞냐를 먼저 보라고 하세요. 그럼 이분은 요 기해시로 하든 무자시로 하든 이 검정색 수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수가 3개로 나오는데 수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요. 요건 물 숫자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업 혹은 유흥업 혹은 상담 또 멘탈을 케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아이돌, 작곡 이런 분야에 요 검정색이 많은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어떤 이제 명리학자는 그러니까 그 명리 그 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행 5개니까 오행이라고 하고 상생 상극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화는 토를 생해주고요.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 수는 목, 또 목은 화를 생해주는 관계예요. 그러나 극을 하는 관계도 있어요. 극을 한다는 거는 제어하고 컨트롤한다는 뜻인데요. 일단 요 일간 나에 해당하는 요 일간은요. 이렇게 그리고 화는 일간이자 화는 금을 극하고요. 또 금은 목을 극하고요.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해요. 그리고 수는 화를 극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신 혹은 육친이라고 해서 요 자리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내 자신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비겁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해주는 이 부분은 식상이라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식자는 먹을 식자, 식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생해주는 이 자리는 재성, 재성이 생해주는 이 자리는 관성, 관성이 생해주는 이 자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없는 오행인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를 생해주는 게 여기가 어머니 자리거든요. 인성 자리가. 근데 이제 이분은 인성 자리가 제로예요. 하나도 없지요. 8글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이제 제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십신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관성에 글자가 제일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관성이 아주 발달한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색깔이 제일 많냐, 그 다음에 요 십신, 육친 요 글자로 해당하는 요 칸 중에 어떤 칸의 글자가 제일 많냐, 지금 관성에 제일 많아요. 관성은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요. 자기 자신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평관이라고 하고요.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요 검정색이잖아요. 요 관성인데 이거는 일간과 음양이 같아가지고 평관이고요. 요거는 정관이고 요것도 평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관이 2개, 정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관이 발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읽어낼 거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마련할 건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일주고요. 태어난 날, 요 일주가 제일 중요해서 병신일주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 병신일주에 관한 특징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찾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은 지금 여기 지금 관성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관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요. 뭐 우리가 뭐 관이 있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뭐 직장 생활 또 어떻게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업무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렇게 평관과 정관이 같이 있냐, 아니면 평관만 있냐, 정관만 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분의 명식에서 지금 검정색 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가 좀 많은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검정색 수가 뭐 상담, 멘탈 케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또 수가 많은 분은 바로 이제 엊그제 선종하신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36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생일이
12월 17일로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나온 게 이제 뭐 진짜 생일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경우에는 진짜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제 시를 알 수는 없으니까 4주 말고 3주만 한번 적어 볼게요.